안녕하셨습니까?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100세 시대가 축복이 아니라 누군가에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경고는 일찍이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 한 단면이 바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간병의 고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욱이 그 간병을 같은 노인이 맡아 하는 이른바 노노 간병이라면 그 고통은 배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64살의 최명숙 씨의 사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부모님은 참 단란한 부부였습니다. 어딜 가도 늘 정정하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건강하셨고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도란도란 사시는 모습에 안심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우리 부모님만 비껴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기력이 떨어지며 어머니가 아버지를 돌보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정말 그럴 줄만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했습니다. 자식이 4명이나 있었지만 무엇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헌신 덕에 우리 4남매는 각자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니 혼자 아픈 아버지를 간병한다는 게 늘 마음에 걸렸지만 사는 게 바쁘다 보니 그저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어머니 덕에 내 일상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편마비가 와서 어머니는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환자로 간병의 대상이 된 겁니다. 어머니의 입원과 아버지의 간병이 동시에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4남매 중 누군가는 간병을 맡아야 했지만 건강이 좋지 않다, 생계 때문에 안 된다, 모두 서로 눈치만 볼 뿐 나서질 않았습니다. 자연스레 고정된 일자리가 없었던 내게 시선이 쏠렸고 그렇게 간병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이 상황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고 또 여건이 되는 사람이 맞는 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병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아침 식사를 차려드린 후 곧장 어머니가 있는 병원으로 이동해 하루 종일 간병했습니다. 그동안 집에 혼자 있는 아버지는 하루 3시간씩 방문하는 요양보호사가 돌봐드렸습니다. 저녁 식사 때가 되면 집에 돌아와 아버지를 챙겼습니다. 집과 병원의 반복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간병은 나의 독박이 되었습니다. 형제들은 무용지물이었고 외면까지 하는 듯 했습니다. 간병의 부담을 나누기는커녕 혼자 간병하는 내 앞에서 오히려 당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돼 병원 명세서를 보내면 이걸 왜 나한테 보내냐는 식의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형제들에게 부모님과 함께 버려졌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일도 없는 내가 간병을 맡으면 다른 형제들은 최소한 병원비라도 맡아줄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를 병원에 모신 5년간 병원비 걱정은 항상 나를 쫓아다녔습니다. 카드 돌려막기와 대출로 간신히 막아보았지만 매일매일 버거웠습니다. 2023년 3월 집에서 모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향년 100세, 봉화직염으로 투병하셨는데 입원 13일 만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지만 나의 간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간병으로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을 전전했던 어머니에게 늘 마음에 빚이 있던 차에 집에 가고 싶다는 어머니를 모시고 그해 11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는 치매까지 앓고 있었습니다. 간병의 난이도는 예상보다 훨씬 고됐습니다. 온 힘을 써야 하는 중노동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집에 모신 후 단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간병에 몸과 마음이 지쳐갔고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스트레스는 쌓였고 몸은 아팠습니다. 결국 4개월 만에 어머니를 다시 요양병원으로 모셨습니다. 누군가와 교대해 잠시라도 쉴 수만 있었다면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사연은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긴 사연이 더 남아있지만 일단 여기서 끝을 맺자고요. 사연자인 최 씨는
지금 자신의 생활은 재난 그 자체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절대 오래 살고 싶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딱 걸을 수 있을 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며 그 이후로는 하나 있는 딸아이가 자신처럼 간병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안 될 말씀이지만 어머니는 언제고 돌아가실 테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 씨에게 남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불안한 노후 생활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간병하느라 망가진 몸 상태도 문제이긴 하지만 병원비를 감당하느라 떠안게 된 빚 처리가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이 빚을 다 처리하고 나면 최 씨에게는 노후를 지탱할 만큼의 자금이 남아있게 될까요? 노노 간병은 바람대로 최 씨에게서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빚과 함께 최 씨의 외동딸의 인생마저 빨아들이고 말까요? 돈이 거의 바닥난 최 씨는 나중에 아프면 무슨 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 씨의 사연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는 모두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일 겁니다. 절대 오래 살고 싶지 않다는 최 씨의 사연이 계속 가슴 아프게 귓전에 맴돕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100세 시대를 축복 속에서 살아가시길 그렇게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